공시 가격이 국내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꼽히는 게 이 네. PH129라는 아파트래요. 네. 이게 청담동에 위치한 또한 정말 고급스러울 것 같은 네. 이런 동네에 지어진 집인데요. 네. 이게 지금 법적으로 보면요. 네. 고급 주택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법망에는 걸리지 않는 선에서 일종의 우리는 탈세라고 느껴질 만한 절세 행위를 아주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돈을 아끼면서 누릴 건 다 누린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저희가 그 부동산 뉴스들을 좀 접해보다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집 샀다, 어디에 샀다, 뭐 몇백억짜리 집 샀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런 얘기하면 진짜 비싼 집들이 정말 많구나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접하는 것 같은데 네. 공시 가격이 국내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꼽히는 게 이 네. PH129라는 아파트래요. 네. 이게 청담동에 위치한 또한 정말 고급스러울 것 같은 네. 이런 동네에 지어진 집인데요. 네. 이게 지금 법적으로 보면요. 네. 고급 주택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담동에 위치한 네. PH129 공시 가격은 162억인 네. 129보다 더 높은 네. 162억인 집이 고급주택이 아니다. 네. 뭐지 도대체?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갸웃하는 네.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 아닌 사건이죠. 일단은요. 네. 우리는 좀 뭔가 공부도 해야 되고 네. 좀 객관화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궁금한 게 고급주택으로 분류하면 뭐가 문제길래 고급주택으로 분류를 하냐 안 하냐 이게 뉴스화 됐는지를 네.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비싸면 그냥 고급주택이 아니냐. 뭐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고급주택이 뭐고 네. 고급주택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네. 차근차근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되면 네. 취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취득세가 무려 합해서 12%가 돼요. 12%.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 있는 이제 그 아파트 뭐 주택 한 채만 가지면 네. 보통 정말 높아야 3.3%거든요. 3.3%인데 이게 그냥 고급 주택으로 분류가 되면 한 채를 받더라도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12%를 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뭔가 가산이 되는 그렇죠. 거야? 가산이 붙는 거예요. 중과되는 거예요. 네. 취득세가 중과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집이다. 네. 그러면은 고급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100억짜리면 3.3%니까 네. 3억 3천만 원을 내면 네. 되잖아요. 근데 고급주택이 분류가 되면 12억을 내야 돼요. 집 한 채를 세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한 8억 가까이. 그냥 100억일 때 8억 가까이. 그러니까 세금, 뭐 부자이니까 세금 이런 거 뭐 아무렇지도 않지 않겠냐. 부자들이 세금을 더 아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걸 사는데 고급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만큼 그냥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안 되면 세금을 이만큼을 아낀다라는 거죠. 그럼 가격으로 봤을 때 이건 당연히 고급주택일 것 같은데 네. 이거 고급주택이 아닌 건 또 어떤 조건이 따로 또 있는 건가요? 그렇죠. 고급주택을 그냥 감정적으로 비싸니까 좋으니까 뭐 이렇게 지으면 네. 논란이 많겠죠. 어떤 거는 고급주택이고 어떤 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논란이 많을 거니까 법으로 네. 이렇게 규정을 해놔요. 보면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리고 아유 이제 제가 노안이 와서 안경을 벗어야 글씨가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실내에 이게 주거용으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단독주택일 경우에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 67제곱미터의 수영장이 있거나 네. 그 다음에 연면적이 245제곱미터 복층형 같은 경우는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건 공동주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 공동주택일 경우에 이렇게 되고 여기에 엔드 개념으로 이제 시가 표준액이 지금은 이제 12억, 네. 12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PH 129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실제 이제 사용 면적은 이 면적을 초과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에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발코니 면적입니다. 발코니 면적이 강남구청에서는 내부에 있는 발코니 면적이 니네들이 특수한 공법을 써서 발코니 면적을 이제 실내 전용 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용 면적이지 발코니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가 주택으로 분류를 해서 세금을 매겼는데 조세 심판원에서 아니다라고 판정을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강남구청에서 이제 전용 면적에 포함을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230억 원으로 그렇죠. 나왔는데, 전체 금액이. 이건 아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42억 원? 꽤나 큰 차이가 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발코니, 네. 이 발코니가 전용 면적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그거보다는 네. 일단은요 발코니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발코니는 우리 아파트에도 발코니 면적이 전용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보면 발코니를 확장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서비스 면적입니다. 서비스 면적. 그래서 우리가 그 아파트 신규 분양 받을 때 보면은 도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발코니 면적이 한 3-4군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확장을 하면 방이 이제 그 면적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85제곱미터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 사용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그게 뭐냐면 발코니 면적이 서비스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확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집 안으로 만드는 거예요. 집 안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전용 면적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그대로 적용하면 사실 발코니 면적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지요. 이게 보면요, 이게 274제곱미터를 초과를 해야 네. 이게 고급 주택인데 네. 이 집은요 273.96제곱미터. 네. 그러니까 0.04제곱미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네. 이게 고급 주택이 아니다. 맞아요. 이거 보니까요 친절하게 설명해 줬더라고요. 네. 0.04제곱미터는 각 티슈 정도의 그렇죠. 이게 면적이다. 그러니까 거의 100평에 네. 가까운 거의 100평에 가까운 주거용 면적에다가 이 각 티슈 면적을 탁 뺨으로 인해서 아슬아슬하게 고급 주택에 들어가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서 이 짓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화가 난다 이거죠. 이걸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법망을 그러니까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코니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강남구청에서 인허가 받을 때 발코니 안 들어간다라고 하고 이제 인허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발코니가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냐 되는 건 사실 우리 아파트도 우리 집도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에요.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보면은 제가 좀 열받는 것까지는 아닌데 사실 서민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박탈감 같은 게 들 수 있는 게 법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법망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 법망에는 걸리지 않는 선에서 일종의 우리는 탈세라고 느껴질 만한 절세 행위를
아주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돈을 아끼면서 누릴 건 다 누린다.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감정적으로 좀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말로 정말 부익부 빈익빈 아니냐. 그렇죠. 네. 네. 이게 진짜 이게 뭐예요? 이게 160 얼마예요? 어? 네, 각티슈 하나 때문에 네. 고급 주택이 아닌 일반 서민의 집이라고 한다는 게 네. 그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이런 법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이게 지금 꽤 오래된 법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이게 근데 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사실 그 바꾼 법 안에서의 또 다른 건설사들이나 네. 아니면 부자들은 그 법을 피해서 누릴 수 있는 거를 또 만들겠죠. 그래도 이렇게 갭이 큰 거는 정말 말이 맞지 않는 게 아니냐. 네. 42억인데 230억. 그거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네. 좋은 거는 우리가 그냥 그 딴 나라 세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는 게 좋지 않나. 자꾸 가만히 네. 잘 살고 있는데 뉴스에서 나오니까 맞아요. 이게 나는 문제인 이게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인 게 자꾸 왜 언론에서 맞아요. 아니 우리는 그냥 니네들 세상이다 잊고 살고 있는데 잊고 살만한 거를 자꾸 왜 끄집어내서 눈에 보여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어그로도 왜 잘 끌어서 클릭하게 만들잖아요. 연예인들이 뭐 몇백억 집을 샀다. 네. 이런 거를 왜 갖고 나오는 거야? 궁금하지 않다고요. 궁금해하지. 솔직히 다 봤지만 조회수 보면 잘 나온다고. 저도 다 봤지만 네. 속속들이 알고 싶지 않다고요. 네. 저는 사실 안 보거든요. 어. 연예인들 막 이렇게 보면 타이틀은 보이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니까 그 타이틀만 보고 내용 안 봅니다. 안 보고 가는데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리고- 거는 좀 집을 샀다는 거는 뭐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정말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것도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 속상하죠. 그러니까 할 말 없죠. 하지만 씁쓸하다. 네. 아 진짜 이거를 곱씹어 보면 정말 그 서민 입장에서는 사실 좀 열받는 건 맞죠.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어야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또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되나 또 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더 얘기할 게 있을까요? 없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씁쓸한 마음으로. 네, 씁쓸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이런 거에 감정을 개입하고 열받아하고 하면 결국에는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예요. 가슴에 울분이 쌓일수록 여러분들이 빨리 일찍 늙어요. 슬픈. 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거든요. 잠깐 제가 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또 스트레스 날리고 네. 언젠간 나도 이런 걸 이용하리라. 그렇죠. 그게 불 끈지고. 저는 네. 그게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열받거나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인생 한 그걸 길이다. 향해 뚜벅뚜벅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